예, 2부 다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빨리 진행한 감이 있죠. 일단 뭐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빨리 진행을 좀 해보려고 좀 했었고요. 일단 이제 아까 이제 시공오차 부분도 허용오차 부분도 가끔 법적인 나오는 내용들이 나온다 그래서 뭐 아까 아이템을 쭉 읽었었고요. 일단 다시 한번 잠깐 얘기 드리면 허용오차는 이제 대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건축물과 관련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다음에 대지는 아까 이제 건축선 뭐 인접대지, 그다음에 인접 건축물, 그다음에 이제 건폐율 용적률들이 뭐 이제 3%, 0.5%, 1% 정도로 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퍼센테이지 말고도 건축 면적의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 건물이 크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용적률도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면적 규정까지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대부분 이제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높이는 대형 건물인 경우에도 1m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면 길이도 2%지만 건축물 전체 길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 실의 경우에 10cm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실들도 어떤 면적 있고, 그다음에 전체의 이제 평면 길이도 1m 초과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뭐 출구 너비 다 2%, 뭐 바닥판 두께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실제로 이제 건축 허가 내용 중에 준공 날 때는 건축 도소대로 지어졌는가를 이제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이제 그랬을 때 그 시공오차 범위 내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시공오차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 실제로 위법한 사항이 됩니다. 만약에 위법한 사항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실제로 설계 변경을 해야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설계 변경을 어떤 단계로 이제 할 건가 하는 것들이 이제 요 허용오차 범위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 왜냐하면 마지막 건물, 준공된 건물, 사용 승인되는 단계에서의 건물도 이제 도면에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계 변경 요건으로 되어 있고, 설계 변경을 또 일괄해서 해도 된다 안 된다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변경을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따른 것들이 허용오차 범위여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현장 조서 검사 확인 업무의 대행.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그 건물이 완공이 돼서 이제 준공 아까 사용 승인을 이제 신청하게 되는데, 사용 승인 신청 전에 이제 허가권자는 그 이제 건물이 제대로 이제 그렇게 사용 승인 단계의 내용처럼 됐느냐를 조사를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사를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모든 건축물을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건축사로 하여금, 물론 이제 설계자는 아닙니다.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라는 게 법적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읽어보면 허가권자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않고 직접 설계자나 감리자 아닌 건축사에게 업무 대행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되어 있는 법적 내용들이 많죠. 그거는 이제 뭐 건물들이 건축주하고 뭐 감리자 또는 건축주하고 설계자들이 이제 나름대로 타협해서 이제 위법을 한다든가, 뭐 또는 이제 주거용 건축물은 뭐 다가구 다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별 세대별로 주차라든가 해야 될 설비 규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주차를 예를 들면 그 큰 세대로 이제 뭐 이렇게 허가를 내고 그렇게 이제 준공을 내면 되는데,
큰 세대로 허가를 내고 준공을 받고 나서 가운데 칸막이를 다시 설치를 해서 그걸 쪼개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한 세대를 두 세대로 해서 임대 분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불법인 경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숨겨놓고 공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뭐 어쨌든 뭐 이제 그 건물도 면적을 줄여서 사용 승인 받는다든가, 그래서 이제 불법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어떤 이제 그러니까 검사자가 검사를 해야 되는 거로 이제 보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건축사들이 주로 업무 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건축주 추천을 받지 않고 건축주도 또 아는 사람을 또 감리자 저기 뭐야 건축사를 소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무작위로 이제 이렇게 그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선정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공용 건축물은 여태까지 쭉 얘기한 그런 사용 승인이나 이런 절차들에 대해서 좀 완화해서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공용 건축물은 사실은 이제 허가라고 하는 용어도 쓰지 않고 협의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건축물은 이제 지자체, 그러니까 발주처 자체에서 짓는 건물들이 되겠죠. 아니 그 발주처가 아니라 허가 부서에서 허가권자가 짓는 건물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허가 신고 뭐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다 협의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내용 읽어보면 공용 건축물의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허가 신고 용도 변경 가설 건축물 옹벽 등의 축조 등의 경우 관할 허가권자와 허가 아닌 협의를 하여야 하고, 허가 아닌 말은 제가 강조해서 넣었고요. 협의를 하여야 하고 공사 완료 시 사용 승인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한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얘기고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지상 또는 지하의 여유 공간을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여 구분 지상권자를 건축주로 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자, 공공 건물을 만약에 이제 그 준공을 내게 되면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이든가 뭐 가게, 상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지상권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건물 전체에 가까운 권리는 이제 그 국가 지방자치 갖고 있지만 구분해서 지상권을 설정해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8가지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생, 뭐 이종 근생, 그다음에 문화 집회 시설, 의료 시설, 교육 연구 시설, 노유자 시설, 운동 시설, 업무 시설 등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공공 건물인데 뭐 처음에 만든 큰 로비들 이런데 이제 그 공간만 크고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뭐 그린 생활시설들이 들어와 있다든가 문화 집회 시설로 활용을 해서 뭐 활용도를 높인다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 뭐 의료시설이 들어올 수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있도록 이제 완화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실을 이제 설치하는 경우에 규정도 따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특별자치시 자치도 시군구는 건축 종합 민원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관에서 하는 허가권자 갖고 있는 업무 뭐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있는데 그 많은 업무 중에 주된 업무가 이제 민원 업무죠. 그래서 이렇게 허가를 낸다든가 뭐 이제 사용 승인을 낸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처리를 해라 하는 거죠. 뭐 자동차에 관한 뭐 면허도 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자치단체의 건물들을 보면 종합민원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법적 사항들이고, 거기에서는 이제 사용 승인하는 업무, 아까 건축사가 조사를 대행하는 건물들을 이제 그렇게 사용 승인 진행하는 업무, 건축물 대장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그다음에 이제 복합민원에 관한 업무, 뭐 이런 것들의 업무들이 세부 규정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칙의 내용들인데 이제 법에는 이제 건축 통계 내용들 30조, 그다음에 건축 행정 전산화 31조, 건축 허가 업무 등의 전산 처리.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세움터라고 그러고 세움터라고 하는 그렇게 전산 처리에 대해서 인허가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무가 이제 건축 허가 업무 등의 전산 처리 등이라고 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민원 업무를 직접 접수하지 않고 세움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허가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긴 한데 그것이 완전 전산화는 또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실제로 허가부서에서는 별도로 와서 사람이 이중으로 정리하도록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그 2장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자, 그 건축물에 대한 건축은 아까 10조에서부터 34조까지 내용들이었고요. 자, 10조에서 34조까지 내용들을 이제 잠깐 리뷰해서 이제 보면 자, 이제 10조 아까 이제 사전 결정에 대한 이야기, 뭐 허가, 지금 얘기한 이제 뭐 그런 민원실을 운영을 하는 거랑 다른 용어입니다. 건축 복합 민원의 일괄 협의회 이런 거는 아까 12개 부서였던가요? 12개 다른 부서들, 다른 법률들에 의한 것들을 일괄해서 협의해서 빨리 이제 주어진 시간에 처리를 해라 하는 것들이 들어있는 내용들이고, 뭐 이 지금은 뭐 우리 법엔 중요하진 않고 안전위의 평가도 뭐 크게 다루진 않고, 건축 신고 대상 건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 주로 이제 85제곱미터 뭐 이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축주가 건축사가 꼭 설계를 법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건축 허가 제한 용도 변경도 아까 이제 그런 군들이 상위로 갈 때 허가를 내야 되고 하위로 갈 때는 이제 신고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군 내에서는 아까 기재 변경만 하면 된다는 내용들이 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설 건축물에 대한 뭐 얘기 내용도 얘기했었고, 착공 신고 때 필요한 것들, 서류, 그다음에 사용 승인, 건축물의 설계, 시공자 꼭 해야 되는 것들, 뭐 그다음에 이제 공사 감리에 아까 뭐 기초공사, 슬라브 백은 5계층마다 뭐 이런 부분들에 꼭 중간 보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었고, 허용오차 얘기를 아까 했었었고요. 공영건축물들은 이제 허가 뭐 신고 절차가 아니라 이 협의에 의한 절차로 진행을 한다. 전산 업무들로 대부분 진행이 되어 있고, 허가부서는 종합민원실을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이제 건축물의 건축에서 10조에서 34조까지 한 내용이 좀 됩니다. 뭐 한두 가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좀 그 예시로 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뭐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제 그 뭐 한두 개를 예를 좀 들어보면, 건축 허가 신청에 필요한 기본 도서가 아닌 것은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치면요. 건축 계획서, 배치도, 단면도, 건축 설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허가 신청에서 기본 도서는 건축 계획서, 건축 도면입니다. 거기에 건축 설비도는 없었죠. 이런 것처럼 이제 아까 법조문들이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어떤 포인트로 공부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 앞부분에 다시 한번 2장에 관한 부분들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긴 시간 딱딱한 법규 내용들이어서 하여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